실제 기생충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 유전자가 암이 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체 세포는 해롭지 않게 하면서 기생충과 기생충의 알과 유충만 제거해주는 구충요법이 있는데요. 짜잔! 바로 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오늘은 진단상 아무 이상이 안 나타나는데 본인은 오만대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식욕이 없고 모든 일에 의욕까지 상실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셨다면, 또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땐 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얼굴에 허연 것이 여기저기 난 아이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처럼 아이들 얼굴에 허옇게 얼룩이 졌다거나 림프관이 막혀서 면역계 질환을 오래 앓으셨거나 담간에 의해서 올 수 있는 황달, 장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몸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생충이 많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 환자들의 변을 보면 변 속에 기생충이 아주 많다고 해요. 한때는 기생충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해서 펜벤다졸이 품귀 현상이 나타난 적도 있었잖아요. 실제 기생충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 유전자가 인체 유전자와 돌연 변이를 유발하여 암이 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쥐의 배설물이 묻은 음식물을 먹거나 감염자의 배설물을 흡입하였을 때 감염되는 소형 조충은 담도암, 폐암을 일으키고, 또 내려가서 5m까지 커지는 갈고리 촌충은 종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유방에 3년간 존재해온 스파르기눔 기생충은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기생충이 그저 장 속에만 존재한다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기생충들이 장뿐만 아니라 온 조직으로 퍼지기 때문에 구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의 선모충은 내로 가면 간질의 원인이 되고, 소의 생간을 드셨던 분들은 개회충에 감염되기 쉬운데 이 유충이 눈으로 가서 망막세포를 파괴해 실명에 이르기도 하죠. 뇌에서 자라서는 물혹이 되어 시력 저하, 두통이나 뇌전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유구조충이 뇌로 감염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와 동거하는 기생충이 얌전하게 양식만 축낸다면 다행인데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같은 온몸의 면역계를 초토화할 수도 있고 암을 일으키고, 특히 장흡충은 마치 흡혈귀처럼 인체 조직의 피를 빨아먹고는 빈혈 같은 혈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생충 요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선 기생충 구제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인체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충류 중에 십이지장충은 개들의 변에서 나와서 흙을 만지는 아이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는 장 속에 숨어서는 양식을 뺏어 먹습니다. 회충은 잎채소의 알을 낳아서는 씻지 않고 날채소로 먹게 되는 경우 장속까지 들어와서 기생합니다. 요충은 바로 항문의 알을 낳기 때문에 항문이 엄청 가려운데요. 손으로 긁고 그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물건을 만지고 그 물건들을 식구들의 손을 거쳐가면 온 가족이 요충에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 육회나 덜 익은 스테이크, 갈비를 먹을 때도 조충이나 기생충 알이 입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돼지 바비큐를 먹고 1년 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CT를 찍어보니 주먹만한 갈고리 촌충이 자리를 틀고 있어 충 제거를 하는 대수술을 하였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황달이나 담과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충은 민물고기나 날 어패류에서 감염되고요. 쇠 우렁이 등에 들어가 기생하다가 잉어와 물고기의 근육에 침입하고 이들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에게 옮겨갑니다. 간 흡충은 민물고기를 조리한 도마나 칼 등으로 다른 음식을 조리할 때도 감염되며 감염 후에 길게는 30년 이상 기생한다고 합니다. 강아지와 입맞춤하거나 스킨십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강아지로부터 조충알이 감염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채소를 기생충 없이 깨끗이 드시려면 채소 전용 세제로 위아래 좌우로 흔들어서 실외나 반복해서 씻어야 거의 안전하다고 합니다. 육류, 생선은 특히 익혀 드셔야 하고 꼼꼼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해도 기생충이 감염될 수가 있다니까 안전한 구충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은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같은 구충제는 기생충의 미세소관에 적용해 기생충을 굶겨 죽이긴 하나 소화기내 성충만 주로 구제가 가능하고 온몸에 퍼져 있는 기생충과 작은 유충 또는 알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충제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충 단계에서 죽이면 독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알이나 유충 단계에서 죽이고 특히 인체 세포는 해롭지 않게 하면서 기생충과 기생충의 알과 유충만 제거해주는 구충요법이 있는데요. 짜잔! 바로 식물성 파동 액상차입니다. 여기 들어간 재료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향, 개똥쑥, 회향, 비자, 석류, 호두, 호박, 메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정향은 야생 라일락으로 향이 아주 강해서 향신료로도 쓰이는데요. 표적 항암제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호박은 생으로 먹으면 설사를 일으켜서 체내 기생충을 배출하는데요. 구충이 잘 되려면 변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밀은 피를 맑게 하고 독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답니다. 특히 메밀가루를 생으로 먹으면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구충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 액상차의 특징을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이 액상차의 항구충 기전은 미세소관 생성 억제, 세포 자살, 세포 개사 이 세 가지 복합 작용으로 구충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구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무지 넓어서 알, 유충, 성충에는 물론이고 원충, 사상충, 선충류, 흡충, 편충, 조충 등 120종류에 대해 구충 효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셋째, 아로니아, 스테비아, 고활성 칼슘, 죽염까지 있어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예방까지 챙길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두통, 구토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물로 다려진 나노 파동수이기에 뇌, 간, 폐, 위, 장, 피부, 수정체, 척추 등 전신에 퍼져 있는 기생충 박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충제와 병용 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톡소플라스마 알에 감염되면 이것이 성충이 되어 내로 가서는 자살, 신경변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조현병 환자들에게 톡소플라스마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톡소플라스마 알이 감염이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 배설물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채소, 채 익히지 않은 쇠고기, 양고기에도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챙겨 드셨으면 하고요. 생선에 육회, 해산물, 젓갈, 민물회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식물성 액상차를 5일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5일 휴학하고 이렇게 3회 반복을 해서 총 15일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한 기생충 제거와 기생충으로 인한 암, 면역질환, 정신신경질환의 예방적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하루 2번 5일간 식물성 구충요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한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유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